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광해군은 외란이 일어나자 세자로 책봉되었고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성이나 무기를 수리하여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무렵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습니다. 세력을 확장한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명의 도움을 받았던 조선은 그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기도 어려웠습니다. 광해군은 고심 끝에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군대를 보내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형세를 보아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후금에 크게 패하자 강옥립은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였습니다. 광해군은 강성해진 후금과 쇠퇴한 명나라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쳐 후금과의 전쟁을 피한 것입니다. 광해군은 북인 세력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서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한 서인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의 은혜를 배신하였다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서인은 선조의 아들 중 유일한 적자였던 영창대군을 지지하였습니다. 외란 이후 선조는 세왕비를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영창대군이 태어났으나 영창대군이 2살일 때 선조가 세상을 뜨게 되어 광해군이 가까스로 왕위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과 북인은 영모 사건을 빌미로 왕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 임목대비도 폐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인은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패모살제의 행동이 유교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서인은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조반정입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인조즉 이후 조선이 후금을 배척하자 후금은 물자 부족을 해결하고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후금군이 황해도까지 들어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하였고 조선군은 의병과 함께 후금에 맞섰습니다. 후금은 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철수하였습니다. 국력이 더욱 강해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척화론이 대립하였으나 척화론이 우세하였습니다. 청은 명과의 결전에 앞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청군의 빠른 진격으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인조와 신하들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가운데 성 안에서는 척화와 주화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창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최명길은 청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화론을 주장하였고 김상헌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척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서 포위된 채 저항하였으나 청의 강력한 공세에 못 이겨 45일 만에 삼전도에서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0우고두례를 하며 항복하였습니다. 이 화의에 따라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습니다. 조선은 명과 외교관계를 끊고 청이 명을 공격하러 갈 때 지원군을 파병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청태종은 자신의 공덕을 칭송하고 청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남아있어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2왕자와 신하들, 많은 백성이 청에 끌려가 고통을 겪었고 조선은 청에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청의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조선과 청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노력했으며 자금을 마련하여 조선인 포로를 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북경에서 독일 출신의 천주교 신부인 아담샤를 만나 서양의 학문과 과학기술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청과 서양 문물을 보면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지만 안타깝게도 귀국한 지 2달 만의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동생인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효종은 청을 정벌하여 치욕을 씻어야 한다며 군대를 양성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전쟁과 흉년으로 백성의 생활은 어려웠고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국 대륙을 장악한 상황에서 청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효종이 죽자 북벌 정책은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청과 교류가 늘면서 발달된 청의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자는 북학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외란과 호란, 양난 이후 조선 후기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